자, 167페이지에 공급 시기.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맨 밑에 그 재화의 공급 시기 중에서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있죠. 표. 자, 거기서 밑줄 그으세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밑줄을 쫙 그어놓고요. 그 공급 시기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밑줄. 두 번째 칸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 밑줄 꺼놓고요. 그다음 그 밑에 뭐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밑줄 쫙 꺼놓고요. 오른쪽에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밑줄. 그 다음에 간주공급 나왔죠? 예, 재화의 간주공급 밑줄. 자, 오른쪽에 사용 소비되는 때, 그 밑에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하는 때 밑줄. 그 갈로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공 있죠? 가공의 경우 밑줄을 꺼놓고요. 저 옆에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밑줄. 그 밑에 무인 판매기 밑줄. 자판기죠, 자판기. 그리고 그 오른쪽에 현금을 꺼내는 때 밑줄. 수출의 첫 번째 수출돼 있죠, 그죠? A. 그 A의 밑줄 보세요.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밑줄. 여기 수출이죠? 저 오른쪽에 수출 재화의 선적일 밑줄. 맨 밑에 보세구역 내에서 밑줄. 수입 신고 수리일 밑줄. 네,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는 안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 네모, 요 공급 시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회계 1급에서도 잘 나오고 세무 2급에서도. 왜 공급 시기가 필요하죠? 왜? 부가세 신고 기간을 딱 정해놨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4월 25일까지 딱 정해놨거든.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그죠? 그럼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10월 25일까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1월 25일까지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 구간이 그 공급 시기가 애매한 때가 있거든. 애매한 때. 그거를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재무회계에서 인도주의라 했죠. 발송하다 이런 매출이다 그랬잖아. 자,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요거는 뭐 인도됐을 때, 그렇죠? 인도됐을 때 그때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걸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야. 인도되었을 때 기본. 이걸 기본으로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칸을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칸은 두 번째 칸에 저 장기 할부 잠시 놔두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만 이래 돼 있죠, 그죠?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이거 우리 예전에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건설 중인 자산 할 때 설명했죠. 건설 중인 자산 할 때 공사 중도금, 공사 기성고 이런 거 있었죠. 예, 얘들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였죠. 건설 중인 자산이 뭐였어? 자, 건설회사가 물건을 다 만들었어. 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얘 5개월 걸렸다. 그래서 5개월 걸린 물건을 건물을 자 인도하러 갔더니 이미 그 회사는 없어졌더라.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뭘 한다? 인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진행주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죠? 5개월 걸리니까 매월 말일 5개월 동안에 매월 말일 돈, 그죠? 중도금. 그죠? 줄래? 한층 올라갈 때마다 돈 줄래? 이거 있었죠?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 그때 중도금 받죠. 그때 매출로 잡는 거야. 받을 때마다. 그래서 뭐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돼 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는 거야. 그때 그걸 매출로 보는 거죠. 공급으로 보는 거다. 공급. 그래서 이 공급과 매출의 개념이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때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부가세 신고해야 돼. 그런데 할부 판매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칸에 장기 할부 판매는 장기란 말이 붙으면 장기 할부 판매, 말이 없으면 단기 할부 판매. 그냥 단기 할부 판매는 외상 판매랑 같이 보는 거죠. 외상 판매랑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냥 인도했을 때죠. 그러나 장기 할부 판매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 역시 뭐 매년 12월 25일 날 받기로 했다. 5년 동안. 그러면 그때 받을 때마다 뭐다? 매출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때 공급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밑줄 끈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위들. 간주 공급은 뭐 역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근데 여기서 간주 공급은 뭐가 나오냐? 폐업이 나옵니다. 폐업. 알죠? 아까 폐업 시 잔존재와 공급이 있죠? 간주 공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폐업일.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땡칠이 다 있다. 이거죠, 그죠? 그 전에 이미 땡칠이 다 있다. 그 폐업했을 때는 공급일로 본다. 폐업하는 때로 본다. 그 다음에 가공했을 때는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인도했을 때 그때 공급으로 본다. 자판기 뭐 현금 인출 시. 예를 들어서 그럼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을 때마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뽑아 먹을 때마다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현금을 꺼내 오는 때 그때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선적할 때. 근데 이제 보세구역 내에서 알죠? 예,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한다. 그냥 보세구역 우리가 이제 울산이나 마산이나 뭐 수출 자유지역 막 이런 데 있죠. 그거 보세구역입니다. 부산에 가면 저 감천 있죠. 감천, 장림 이런 데 가면은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여기는 보세구역입니다. 부가가치세 제 몇 조에 의해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세구역입니다. 자, 그 안에서 물건을 매매했을 때 수입하는 재화를 그는 수입신고 수리일이라고 국가가 정해놨다. 이 가끔 나오는 애들을 밑줄을 다 꺼놨습니다. 공급 시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고요. 이렇게 국가가 그 애매한 부분을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 이겁니다. 요거 잘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서 거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지급 조건, 완성도 지급 조건 또는 장기 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거기에서 기타 전력 또는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전기죠. 전기는 쭉 쓰죠. 계속 쓰잖아. 계속 가죠. 언제 매출했다 이거 아니죠. 그럼 이거는 언제 그 전기세 고지서 날라오죠. 그걸로 보는 거고. 그 고지서 날라온 거 한 달 뒤에 날라오죠. 한 달 뒤에 실제로는 한 달 전에 쓴 거죠. 실제로는 한 달 전에 공급된 거잖아. 그러나 고지서 나오는 거 그죠? 그 날짜입니다. 그거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자, 그 두 칸하고 자판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폐업 시 잔존재가 있죠? 요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요즘 저런데 수출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위에 네 가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끈 것만 잘 볼 수 있도록. 자, 168페이지 보면은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 가운데 거래 형태별 있죠? 예. 언제 매출로 잡느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건 됐고요. 169페이지 넘어와서 세금 계산서 보이죠.
자, 세금 계산서 뭐 그 발급까지는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170페이지 맨 위에 표 있죠. 자, 세금 계산서 맨 위에 588페이지 잠시 볼까요? 588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588페이지에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죠. 그 그림을 잘 보면은 굵은 테두리가 눈에 보이죠? 그게 바로 뭐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작성 연월일, 공급가입과 세액이 굵은 테두리 돼 있죠? 그 굵은 테두리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70페이지 넘어와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굵은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든지 만약에 그 칸이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세금 계산서 오류입니다.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상 생략해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략 틀려도 상관없지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3번에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 밑줄을 쫙 꺼놓고요. 언제 발급하느냐 원칙 나와 있죠. 밑줄 꺼놓으세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밑줄 있죠. 공급 시기 발급하여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가 뭐죠? 아까 자, 물건을 팔았어. 인도 있죠. 인도했을 때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돼요. 공급 시기. 자,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언제까지 발급해도 돼? 이라면 다음 달 25일까지. 요거 꼭 기억을 합니다. 아, 뭐라 그래?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25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나와 있죠. 그죠?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그 발급 특례를 잘 보세요. 자, 그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네모 안에 첫 번째 요것만 보면 됩니다. 거래처별 일역월, 그러니까 한 달이죠. 일역월. 이 말도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밑줄 끊으세요.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밑줄 쫙. 예를 들어서 단골이야. 자, 어저께 물건 사러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왔네. 다음 주도 또 올 거래. 그러면 물건 가져갈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계속 발급 안 하고 한 달치를, 그러니까 7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사이를 한 달치를 한 방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그걸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가 벌금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수정세금 계산서 나와 있죠.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알죠?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새로 발급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라고 보입니까? 자, 여기 볼까요? 환입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 날 공급 매출이죠. 매출 100. 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15일 오늘 반품된 거예요. 반품. 얼마? 30만 원 반품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급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발급하면 그 얘를 수정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B에 보면 계약 해제일이 돼 있죠. 예.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이거. 자, 7월 1일 날 자, 물건 1000만 원 필요하대. 그 내가 내일까지 차에 실어줄게요. 세금 계산서 먼저 끊어달래.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줬어.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내가 요 계약이 한 1년 연장됐다. 내년 돼야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보내지 마라. 오케이. 그럼 나 또 발급할 수 있죠. 1월 2일. 어떻게?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발급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되거나 차감 뭐 똑같죠. 자, 100만 원 팔기로 했는데 70만 원만 보내달래.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0 이렇게 발급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발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 보내달래. 이렇게 발급했습니다. 120만 원 보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만 원만 더 추가로 발급하면 되죠. 이렇게 더 발급하면 됩니다. 이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발급했어. 했는데 모르고 또 발급한 거야. 그래서 같은 날짜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발급하죠.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띄워주면 같은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발급했어. 그래서 7월 2일 날 이거 발급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중 발급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만 마이너스 잡으면 되죠. 그죠? 하나만 마이너스 잡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정 세금 계산서랍니다. 됐어. 그 다음 173페이지. 자, 영수증 있고요. 영수증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여기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174페이지 보면은 자, 맨 위에 보면은 간이과세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간이과세자가 우리 아직까지 안 배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과세 사업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그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이거 할 때 과세 이래 했을 때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뭐냐면은 자,
매출액이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이하를 간이 가세 사업자랍니다. 여기. 간이 과세 사업자 8천만 원 이하. 그 이상은 뭐다? 일반 과세 사업자. 이 8천만 원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줄 모릅니다. 지금은 8천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 자, 여기서 여기까지 4,800. 원래 그 전에는 4,800 미만을 간이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4,800 미만을 간이과세로 잡았고요. 그래서 얘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얘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러니까 얘들은 영수증 발급하죠. 그런데 얘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요 사이는. 됐죠? 그럼 아까 내가 8천만 원 이하라 했는데 이 8천만 원이 요까지 올라간다는 또 소문이 있습니다. 1억 이상. 다 간이로 만들어 놓고 1억 이하 정도는 1억 얼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8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출제 안 합니다. 자, 간이과세자가 여기 걸려가지고 얘들은 세금계산 발급 안 해. 4,800 이하는 요거 발급해야 돼. 이 발급 안 하는 4,800 이하자들은 뭐 발급한다? 영수증 발급한다. 그래서 우리 그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이렇게. 자, 간이과세 사업자 나중에 저 끝에 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174페이지 보면은 그 표가 있는데 영수증 발급 대상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거는 볼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얘들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입니다. 보니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요까지만 딱 봐도 A만 딱 봐도 대충 어떤 업종들이냐 최종 소비자가 주 거래 대상자들이죠. 그죠? 최종 소비자가 주 거래 대상자들이에요. 요까지만 딱 봐. 소매업, 슈퍼점, 편의점, 이런데 식당, 숙박,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이거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죠. 이거 거래하는 데 있어.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 극장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극장. 그 다음에 C, D 이거 쭉 눈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A, B 정도만 잘 보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 그죠? 최종 소비자가 주 거래 대상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구나.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면은 발급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소매업인데 소매업이 소매업끼리 또 거래가 가능하죠.
소매업과 소매업거리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발급할 수 있죠.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한다. 그 위에 그 표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발급을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마지막 표 있죠. 얘들은 요구해도 발급 안 한다. 요구해도 발급 안 한다. 왜? A, B, C, D 얘들은 완벽하게 사업하고 상관이 없다.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사우나 이게 사업하고 뭔 상관이야? 그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없습니다. 목욕탕하고 목욕하고 그죠? 세금계산서 그 뭐야 영업하고 회사 업무하고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마지막 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표에 보면은 미용욕탕 이건 알겠고 여기에 운송업, 그 버스, 택시 이런 거죠. 입장권, 극장. D 보면 간주임대로 돼 있죠.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일단은 제끼세요. 나중에 간주임대로 배웁니다. 자, 극시 발급 불가, 발급 안 해도 된다. 그 밑에 이제 뒷것에 그 밑에 보면은 발급 의무 면제돼 있죠? 예, 얘들이 그 네모 안에 있는 얘들입니다. 이건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그 네모 안에 있는 게 예, 그 뒷것에 나와 있죠. 발급 의무 면제, 발급 안 해도 된다. 거기에서 175페이지에 넘어와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돼 있죠? 밑줄 쫙 꺼놓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회계 1급 할 때 잠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왜? 그때 매입 매출정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가 자꾸 나오거든. 얘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뭐냐면은 이거 자 여기가 매출자입니다. 매출자. 자 이거가 매입자예요. 자, 매입을 했죠. 얘는 공급을 했습니다. 매출.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얘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입세 공개받을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발급해줄 의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물건 사고 세금계산서 내일 오기로 했는데 그날 사장이 죽었다. 이런 거 못 받죠? 그럼 누가 발급해? 내가 발급하는 거야. 매입자가 발급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개념이 있죠. 그럼 그 개념에 6개월 이내 있죠. 앞쪽에 그거를 1년 이내로 바꿔주고요. 1년 이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뒷것에 보세요. 대상거래 10만원 이상 돼 있죠. 5만원 이상. 됐습니다. 8번 전자세금계산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저 끝에 있죠. 1억 원 이상 이래 돼 있죠. 예, 이제부터는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상입니다. 7월달 지났죠? 우리 7월 15일이니까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매출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종이 발급해줬죠. 그죠? 종이 발급해가지고 한 장은 매출자가 챙기고 한 장은 매입자에게 주고. 그래서 그거 차곡차곡 모았다가 끈으로 구멍 뚫어서 끈으로 묶어서 캐비넷에 5년 동안 보관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이제 무조건 전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얘한테 매출했어. 그 매입자한테 내일 가 있으면 내일 갈 거다. 그죠? 그럼 매출자는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퇴근하죠? 퇴근하기 전에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발급하는 업체가 ASP야. 오늘 자료를
전부 다 이쪽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오늘 자료를 전송해줍니다. 전송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두 군데 날아갑니다. 국세청하고 어디 거래처에 이렇게 날아갑니다. 우리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있죠? 신용카드 끓는 순간 국가로 바로 날아가죠. 국가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거는 바로 신고되는 겁니다. 자, 전자는 오늘 매출한 거 전체 선택해서 여기로 보내줘. 여기에 보관돼 있거든. 그 다음날 아침에 건당 얼마씩 받고 발급해 주는 겁니다. 국세청과 매입자. 그 매입자에는 어디 뭘로 날아가느냐? 대표 이메일과 또 뭐가 있냐면은 문자. 그렇죠? 그 대표 이메일 주소와 대표 핸드폰 번호를 이 매출자가 챙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그 매입자는 이메일 문자 삭제해도 상관없어. 왜? 모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느냐? 여기도 남아 있고 여기도 남아 있죠. 삭제해도 상관없다. 옛날에 종이일 때는 5년간 보관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자가 공짜로 발급한 경우도 있거든. 자, 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ASP. 자, 물건을 매출을 했어. 자, 그래가지고 얘한테 전송하죠. 전송 요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짜로 하려면 한 번 더 해야 돼. 요게 아이디 비번 넣고 로그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올렸던 자료가 있거든. 그거 전체 선택해서 전송이라면 갈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날라가죠. 그러면 공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아까 이게 8천만 원 이상이랬죠. 여기 보세요. 이제 8천만 원이면 뭐야? 얘죠. 간이 빼고. 근데 간이도 4,800이죠. 발급해야 되죠. 간이도 4,800 요거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4,800 이상 되면 무조건 이제는 전자발급. 이제는 다야. 거진 다라 보면 됩니다. 4,800 이하자들은 거진 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잘 없다. 뭐 있긴 있겠지. 뭐. 잘 없겠지만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 그게 전자세금계산서 보면은 법인과 이렇게 있죠. 예, 법인 동그라미. 그리고 저 뒤에 뭐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인과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자세금계산서 바로 밑에 있죠. 법인과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법인은 반드시 전자발급, 의무적으로 전자발급하고요.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역시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사실 8천만 원보다는 4,800이 정확합니다. 4,800. 왜? 간이 중에서 4,800 이상도 발급해야 된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돼 있죠. 예, 발급 시기. 자,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돼 있죠. 자, 세금계산서 원래 언제 발급한다? 공급했을 때, 그죠? 인도했을 때, 공급했을 때 발급 시기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도 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전송돼 있죠. 전송은 우리 발급하고 이 전송이 참 애매하죠, 그죠? 예, 발급하고 전송이 참 애매한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급과 전송이 거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송, 전화선을 통해서 날아가죠. 인터넷선을 통해서 그 날아가는 걸 전송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발급과 전송이 거진 같은 시간대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전송은 원래는 전송을 언제 한다? 다음 달에 한다. 내일 아침에 전송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죠? 오늘 발급하고 내일 아침에 전송된다. 그 밑에 가산세,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세액
자, 세액공제도 저 뒤에 밑줄 끊어서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올해까지만 이리 있죠. 올해까지만 저 끝에 뭐 건당 200원씩 100만 원 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년 되면은 요거 세액공제도 사라질 거죠. 그 법인이란 말은 없죠. 법인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발급이 되고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건당 200원씩 공제를 해줍니다.